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고, 한 주가 시작되면 항상 기분이 설레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 네. 그러면 이 책도 벌써 다 끝났네요. 바프락트님이 성공으로 가는 부의 법칙, 성공으로 가는 8가지 해법, 모두에게 팔겠다는 생각을 버린 듯 타겟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아닌 부를 만든다. 그쵸.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 돈이 어떻게 그쵸. 투자하기 전에 어떻게 회수할지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인터넷 사업의 시대에는 지금 사정 개선을 위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 흐름으로 당신이 착수할 후속 비즈니스 벤처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약이 효율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효율, 그쵸.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돈을 아낄 때와 쓸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아낄 때와 쓸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막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경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분명해집니다. 해당 지출을 상식선에서 정당화할 자신이 없다면 그 지출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출 깊이를 정당화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한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능숙한 척 하지 말고요. 경험치를 속이지도 말고요. 어제 읽은 책인데 이 집 내용이 정말 오래전에 읽은 책인 것 같아요. 항상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인간관계도 능숙한 척 하지 말고 경험치를 속이지 말고 그런 척 하지 말고 일부 개인 사업자는 스스로가 배우가 되어 실시하지 않은 경력의 아우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천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훅 폭망한 많은 사람, 동기부여가 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상대가 부정직하면 단번에 눈치를 챕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을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는 결국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다급한 상황이라면 아직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면 아직 개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량을 더 개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번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실을 이끌어내는 것은 법적 조치 위협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힘입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거래는 대개 계약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벗어나 있다. 비즈니스 관계도 여타 대인 관계와 비슷합니다. 늘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렇다고 서면 계약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서 계약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디 계약이 꼭 거래라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거래는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잘 유지하면 서류상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감을 따른다. 이 직감을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요인이 논리라고 생각합니까?
논리. 내가 사업을 하는데 논리대로 한다. 이러면 시작을 못할걸요? 시작하기 전에는 전부 꿈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모든 비즈니스 거래의 냉철한 논리를 앞세우고 직관을 무시한다면 결코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전향은 하겠지만 큰일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쵸? 알고 보면 인간은 생각만큼 논리를 즐겨 이용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죠. 이거 인간은 비상식적이다. Humans are irrational. 매사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비즈니스 거래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인간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논리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논리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직관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 비즈니스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예측 불가능이죠. 맞아요. 대신 그 직관이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유감의 경고음을 울린다고 해서 수치로 따졌을 때 돈이 될 법한 거래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육감이 하지만 내 경험상 나중에 내 직관이 옳았다는 증거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쵸.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끊어내면 깔끔하고, 그걸 어쨌든 처음에 감정적으로 끌리다 보니까 계속하면 힘들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자질입니다. 비즈니스 거래는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려 중인 거래 관계자들을 두루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다면 발을 빼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진행해야 한다. 이 느낌이라는 육감 무시하지 못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육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걸 느꼈을 때는 이건 아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비즈니스 상황에서 과한 격식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개개인이 서로 돈독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과한 격식이 오히려 독이 된다. 참 인간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비즈니스 관계를 처음 맺을 때조차도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없는 기업이나 단체와 친분을 맺을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 없는 기업. 사람은 결국 사람끼리의 관계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친한 친구나 잠재적 친구 관계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데, 참, 그러고 보면 비즈니스도 이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이게 삶의 지혜? 이 진리를 느낄 때, 뭔가 좀 나의 인생의 체가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계를 친구 관계나 잠재적 친구 관계처럼 생각하자. 결국 비즈니스도 인간관계다. 딱딱한 격식은 벽을 세웁니다.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려면 있던 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격식을 따지면 지루하고 따분해집니다. 고객에게 당신의 존재가 인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미와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인연을 얻는 지름길이다. 결국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초보 사업가 중에 너무 진지한 태도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 진지한 태도로 갈 것 같은데? 나도? 그대로 뻣뻣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처신을 사업가의 외모를 생각하는 듯합니다. 나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다. 오케이. 이에 따라 고객이 당신과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 고객 고객 그리고 파트너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어. 결국은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그쵸? 나는 지금 완전히 이런 부분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초보 사업가 중에 너무 진지한 태도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비즈니스니까 이게 좀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뻣뻣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처신을 사업가의 면모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당신과 거래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이러면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는 긴장을 해소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확보하면 일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이게 제가 가고자 하는 이 사업적 방향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결국 비즈니스도 인간관계. 성공도 결국은 운인데 그 운은 사람 따라온다는 거. 인생에 기인을 한번 만날 그 시기가 생긴다는 거. 오늘 진짜 벌써 큰 거 하나 배웠네요. 오늘 하루 이거로도 충분하다 사실은. 그러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이게 완전 좀 오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그 사업의 도전에 대한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배가 고프나?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게 해야 된다는 거, 격식을 차려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비즈니스, 사업도 인간과 인간이 하는 것이다. 오늘 진짜 중요한 부분 벌써 다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참 인생의 진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곳이든. 돈보다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둔다. 돈보다 가치 창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목적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쵸. 돈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 비즈니스 자체를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거. 참. 끝이는 가치 창출. 내가 하는 그 일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작정 하는 것인가? 가치 창출을 위한 것인가?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가치 창출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있고요. 그쵸?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목적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케이. 서두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을 이미 여러 번 했고 지금의 맥락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철학, 그분들이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의 목적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쵸? 서두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을 이미 여러 번 했고 지금의 맥락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목적은 가치 창출입니다. 사업을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치 창출, 그치. 그 반짝 성공?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가치 창출이 아니라 잠깐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다, 한 번에. 오케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 창출 없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목적은 가치 창출이다. 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가? 건강? 행복? 엄청난 가치 창출이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치 창출. 비즈니스는 당신과 고객 양방에서 일정 종류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쵸? 나의 고객에게 일정의 가치를 제공하고 나의 고객도 나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제공하려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수록 당신이 원하는 고객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공하려는 가치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타겟층을 따로 정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치 않은 사업주가 너무나 흔합니다. 그들은 그저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많은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진정한 가치 창출을 원합니다. 따라서 거기가 당신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가치 창출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필수 조건이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수이다. 그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첫 시도는 희망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지금 현재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첫 시도? 첫걸음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려 노력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의 에너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랑 똑같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걸 전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많은 사업체가 시작 단계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붙고 능률이 쌓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죠. 뭐 사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책 읽는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든 탑을 쌓는 이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엄청난 성장 경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은 지름길을 바라지만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때마다 그것이 불을 향한 경로에서 당신의 등을 힘껏 밀어줍니다. 비즈니스, 인간관계, 운동, 건강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리는 똑같다. sorry. 지금 배우는 단계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든 탑을 쌓는 이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엄청난 성장 경험이기도 합니다. 성장 경험이다. 때로는 당신은 지름길을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지름길을 바라죠. 운동도 그냥 매일 하면 되는데 사실 지름길을 바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몇 시간을 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을 배우고 경험을 얻을 때마다 그것이 불을 향한 경로에서 당신의 등을 힘껏 밀어줄 것입니다. 좋은데요?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 남들이 하지 않을 것을 하고 남들이 의심하는 것을 믿고 경로 유지에 헌신해야 한다. 계속 나의 이제 철학대로 가는 거죠. 나와 비슷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쵸? 신념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단행한다. 네. 타고난 승자도 타고난 패자도 없다. 재능만으로는 결코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 진짜 글 하나하나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경로 유지에 헌신한다. 이 책도 이제 번역본이니까 번역도 잘하신 것 같아요. 부드럽게. 어쩔 때는 번역본을 읽어보면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흐름이 이상하다. 대체한 단어나 표현력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정말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 시작하는 방법은 맞아요.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멈추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부의 줄기를 단단하게 바꾸자. 와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삶이다. 가속할 때와 진정할 때를 분리하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속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이번 7장을 다 끝내볼게요. 완독을 해볼게요. 정독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속독해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줄기를 단단하게 가꾸자. 부의 줄기.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하기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종류와 수 복잡하기는 우리가 만난 연인이나 친구만 봐도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기존 패턴으로 빠져들 뿐이다. 실질적인 변화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 5년 동안 매일 훈련해도 안 되는 게 내 생각 패턴. 많은 걸 그래도 바꿨으니까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7년, 10년 변하면 이 패턴 자체가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요. 매일 했을 때. 자, 우리는 종종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기존 패턴으로 빠져들 뿐이다. 근데 아이린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게 기존 패턴으로 안 빠져들어요. 그쵸? 기존 패턴으로 빠져들었을 때 이 생각 옛날에 하던 생각인데 나쁜 생각인데 하면 기분이 나빠질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끊어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헌신과 보상 사이에는 반박의 여지 없는 상관성이 존재합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목표. 그쵸. 노력이 평균적이면 보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로 큰 목표에 겁을 먹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쵸. 목표는 언제나, 목표는, 나 좀 약간 격앙되었나? 공격적인 것 같아요, 목소리. 조금만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흡 좀 하고, 푹 쉬고. 자,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언제나 비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앞장에서도 논했듯, 돈은 그저 교환의 매개물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돈은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입니다. 돈은 좋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을 끔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무 좋아. 만약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성공을 이뤘을 때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내 인생도 풍요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졌고 감사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지적 활동도 많이 함으로써 지적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참 이 말인 것 같아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입니다. 돈은 좋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아이는 나쁜 사람을 끔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스스로 부를 추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쵸. 가진 것이 없으면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다. 눈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한가? 피곤하기보다 좀 배고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마치 뱁새가 항세를 쫓다 급급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 진정한 부를 희생합니다.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균의 태도를 지니고 삽니다. 맞아요, 평균. 근데 대중과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성공을 하려면. 따라서 자신의 생활 양식을 친구, 이웃, 부모, 형제에게 비해 크게 손색 없는 범위에 두려고 합니다. 이건 벗어난 것 같아요, 아이린이. 우리가, 그쵸?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잖아요. 어제의 나보다 하나라도 성공했냐? 성공이 아니라 성장했냐? 성장했어요, 이미. 새로운 책을 읽었고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한 철학.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대해야 될 것인가. 완전히 기존에 생각했던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오늘은.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 그럼 뭐야? 어제의 나보다는 하나라도 더 알았으니까 우리는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을 항상 어제의 나로 딱 둬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런 태도의 패착은 우리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능성보다 획득 가능성의 관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아주 작게 세운다는 얘기고요. 자, 속독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목표가 애초에 너무 한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5% 늘리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대신 가시권에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자잘한 단계에 자신을 우겨넣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노력이 필요할 뿐이고 따라서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지 못한다. 내가 크고 원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좀 약간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표는 아주 원대하고 커야 한다라는 거?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오늘 또 영상을 이걸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위 1% 드는 학생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모든 진리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완벽한 장기적인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고 해요. 정말 다 모든 부분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장기적인 그 어떠한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아이린님. 딕션을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왜냐면 영어 때문에. 이렇게. 또 영어 쓰죠? 자, 그래서 비교 역설의 함정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헛된 믿음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미리 결정된 한계를 한정하고 잠재력을 스스로 막는 것이다. 그래서 5% 높인다 이러한 목표를 하지 말고 원대한 목표 크게 가져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순환 패턴에 고착되고 느린 진전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독으로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했고요. 다 왜 안 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안 하는지, 자,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매일 과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과제를 끝낼 때마다 하나씩 지워가며 주의가 흩어지고 집중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시간 낭비성 습관을 피하는 자율성이 자영업과 부의 초석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과제 목록을 작성해라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실패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나 살면서 때때로 변화를 결심합니다. 금연일 수도 있고 중단했던 학업일 수도 있고 즉 우리의 패러다임과 통념은 뿌리가 몹시 깊습니다. 단지 그래서 변하고 싶다는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쵸? 좋은 생각이야 말한 사람 경우 10%, 그 일을 할 거야 25%, 언제 할지 40%,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50%,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 60%, 지내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시점을 정한다. 왜 자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시점을 정한다고 하죠?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같이 일을 할 때 이 효율성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제 집중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어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책임을 지는 것이 실천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그걸 하겠다고 약속. 이거보다는 제가 중요한 건 나와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네,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저와의 약속은 꼭 지키기 때문에, 물론 100%라고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한 90% 정도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확약하고 다짐하고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이 타인과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임감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실천 가능성을 대폭 증대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사리 자신을 면책한다. 호시탐탐 그만둘 핑계를 잡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오케이, 자, 이런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많은 경우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가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진정한 출발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게 저랑은 맞지 않아요, 성향적으로. 자, 타인의 손길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귀인을 만나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일에 봉착했을 때 신속히 방법을 배우고 유용한 자원을 확보할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장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네, 이거는 내용을 제가 이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에디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성공 사례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확실히 보이는 것을 선택하자. 사실 이게 이제 저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감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근데 그 문제 자체가 내가 즐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모두 다 여기에 일치하잖아요. 그쵸? 부합하기 때문에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두려움은 때론 강한 힘을 바랍니다. 직장이라는 심리적 안정망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두렵다. 오케이. 저는 직장인은, 네. 제가 시간을 써서, 저의 시간을 쓰고 그 돈을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그런 것보다는, 아이디어 제공, 그리고 내가 돈을 써서 시간을 저축하는 이 방법이 저는 지금 현재로 제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아니다. 그쵸? 이게 배경자죠?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착각. 오케이.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할수록 기분이 꺾인다고 해요. 이 현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수많은 전부 다 지금 직장 사회생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규정으로 가득한 직장 환경에 자신을 끼맞추는 것이 진정 바람직할까? 대개 직장 생활을 지배하는 사교 목록 너무 복잡하다고 해요. 현재 만족하는 직장인이라면 내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럴 수 있죠.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도 내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아니요, 나는 기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죠.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이렇게 벌어야 되는 약간의 어떤 종류의 소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투자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소득을 얻는 방법은 시간 제공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어야 한다. 또다시 나오죠. 결국은 지금 이걸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쵸? 나의 시간, 소득을 얻는 방법이 나의 시간을 제공해서 얻는 것이라면 이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가치는, 이 철학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남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할 최대 장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남에게 제공할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치를 찾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대중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꿈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보다는 저는 무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매일 된다, 역량이 있다, 그냥 하는 말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왜 그런 것들이 또 매일 하는 말, 클리셰 같은 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두려움보다는 무지였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도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먹은 마음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본심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본심을 표현하는 것, 나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비생산적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익숙할 것입니다. 아닌데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실력이 올라왔나 봐요. 저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보다는. 하지만 그것을 해낼 용기를 내기 전까지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영영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지혜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쵸? 설사 세상 전체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저들이 무엇을 알까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세월이 흘러 당신이 산 정상에 우뚝 서서 뒤를 되돌아볼 때 오늘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산 정상에 우뚝 선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산을 조금씩 올라가는 기분? 그래서 정상이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 그걸 느낄 수 있어. 기존의 통념이 틀렸다는 8가지 증거. 어떤 건지 대강 조금 제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시간 일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맞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그쵸?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는다. 다각화가 가능하다. 그쵸? 여러가지. 내 고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 중에서 나의 성향과 맞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나의 고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더 멋진 인맥을 만들 수 있다. 복잡하게 일할 필요가 없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모든 것에 다 부합하고 있어요. 내일 이걸 지금 제가 이제 또 집중도가 떨어지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8가지 부분 내일 조금 정독을 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린님 오늘도 수고했어요.